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에 나가자. 우리가 2012년 평등, 민주,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하여 뽑은 완벽한 민선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셨고 헌법 수호에 누구보다 용감하셨던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제로 비록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억울하게 잃으셨지만 그 대신 그보다 더 값진 법치 애국의 영원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권되시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이 광장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 위대한 개혁자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부국의 국민으로 이끌어주신 박정희 애국 대통령님의 동상이 우뚝 설 그날까지 우리들의 법치 애국 투쟁을 힘차게 밀고 나갑시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장에는 원래 13개의 탄핵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인원 재판관이 1월 달에 소위 주심 판사로서 준비 절차를 한다면서 법률 용어로 쟁점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로 다투는 사항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이름 아래 자기가 멋대로 이 13개 탄핵 사유를 5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목을 다 써줬어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구성하라고. 이것을 소추 측 국회 권성동 대표에게 코치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고쳐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2017년 2월 1일 권성동 소추위원이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그대로 새로운 법리 구성을 해가지고 좀 전에 13개 탄핵 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 사유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탄핵 소추장에다 새로운 탄핵 소추장이라고 쓰면은 들통이 날 테니까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제출했는데 어저께 판결한 것은 바로 이 자기가 가르쳐준, 자기가 써준 그 탄핵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탄핵 소추장은 국회의원 아무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헌법 111조에 보면 구인의 재판관으로 헌법 문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 그러니까 구인이죠,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인에 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바로 그 다음 조항에 7인 이상의 재판관은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심판한다는 22조 9인이고 심리한다는 23조 7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리와 심판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글쎄 국민학교 학생들도 금방 알겠죠? 심판하고 심리는 다르다 하는 걸. 그런데 이 양반들이 심판하고 심리는 같은 거래요. 자, 이분들이 무엇을 모르냐? 국어를 모르는 건 물론이고, 그쵸? 심판과 심리의 국어를 모르잖아요. 한문을 안 배운 것 같아요, 한자를. 그런데 법적으로 헌법이 헌법재판소법보다 위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은 그 아래에 있으니까 법률로 헌법을 뒤집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 노릇을 한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거 깜빡 잊어버렸다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2014년에 자기들이 이렇게 판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고의입니다. 고의.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의로 헌법을 위반하면 무엇입니까?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이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 2월 27일 날 헌재에서 제가 소위 최종 변론할 때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아주 너 정말 참 애들한테 가르치듯이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고의 없이 처벌 없다. 그런데 이거 그때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판결문 보니까 또 고의가 없어요. 아니 판결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소위 범죄 의사를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 관여를 방임하거나 도와주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는 고의 내지는 공범 의사의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소규의 경일기죠.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한 거는요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국회가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장에서 탄핵 사유다, 이건 중요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제일 강조했던 게요 세월호 사건하고 770억 뇌물죄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거는 뭐 정말 참 이건 인간 뭐 무슨 굉장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이거다 역점을 잔뜩 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문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어저께 내린 판결문에 보면 이것들은 전부 무죄예요. 이거는 전부 죄가 안 된대요. 그러면 뭐가 죄가 된다 하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읽어봤더니 국회가 이거는 죄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13가지 중에 제일 밑에다 놨던 게 있어요. 국정 개입 허용과 직권 남용인데 이게 뭐냐면 최순실이 무슨 사업하는데 좀 전화해서 좀 도와줬다는 거, 또 무슨 뭐 정보를 좀 줬다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뇌물죄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예요. 피. 세월호의 이야기에 비하면 이거는 경범죄예요. 그런데 어저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큰 죄는 다 무죄고 조그마한 죄를 집어서 여기가 유죄다. 그리고 이 죄야말로 탄핵을 안 하면 안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어저께 파면한 이유는 바로 이 경범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국회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소추한 건 다 죄가 안 되고 국회에서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범죄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정말 뭐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누가 탄핵한 거냐 하면 국회가 탄핵한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쫓아낸 겁니다. 국회도 안 한 짓을 재판관이 작정해서 탄핵을 한 거예요.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으로서 말이죠,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국회의 법사위원회의
제동 출장소예요. 이 탄핵의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검 조사 안 받았다. 여러분,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제 자백이나 강제 진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니, 강제 자백, 강제 진술을 요구하니까 안 하겠다는데 그게 헌법상 권리인데 그게 무슨 파면할 죄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죄송하지만 이 판결 부분은요, 이건 완전히 이조 시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던 그 시절의 사또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타임머신을 타야 돼요. 200년 전에 조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우리하고 같이 살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판결은 그 위헌 위법이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만으로는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고,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 판결문은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판결문이에요. 이 나라 법치주의는 끝났습니다. 언론, 검찰, 국회, 대통령 모든 이 나라의 권력을 다 장악한 완벽한 좌파 정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 이 나라에서 울린 종은 법치주의의 죽음을 알린 종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법치주의를 재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능멸하는 오만한 법관, 검찰, 국회, 언론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투쟁할 것을 명령하는 운명의 종입니다. 법치 애국하는 형제들이여 뭉칩시다. 나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